전략적 입소문에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셜 커런시, 트리거, 이모션, 퍼블릭, 프랙티컬 밸류, 스토리즈인데요. 책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에서는 이 6가지 원칙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입소문이 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정 제품, 특정 아이디어가 전염병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마케팅학 교수 조나 버거는 자신의 저서 컨테이저스에서 수백 건의 제품, 아이디어,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스텝스라는 전략적 입소문에 6가지 원칙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셜 화폐입니다. 우리는 명품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일까요? 과시적 소비라는 경제 용어도 있듯이 대부분 명품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능력보다 명품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타인에게 더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지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근사한 이야기나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셜 화폐라고 합니다. 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듯이 소셜 화폐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소셜 화폐로 적절한 것일까요? 조나 버거는 비범성을 이야기합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화제가 될 만한 것이고, 사람들은 비범한 것들은 자신 속에서만 감춰두지 못합니다. 주위에게 말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느낍니다. 유리공이 고무공보다 훨씬 높이 튀어오른다는 상식 밖의 상식. 흡사 노숙인 차림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천재적인 음악성을 갖고 있었다는 소식. 어떤 화장실에 가봤더니 검은색 화장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비범성을 갖추고 있는 소셜 화폐입니다. 이러한 소셜 화폐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더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지불하는 돈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계기입니다. 조나 버거는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룹을 2개로 나누어 각각 다른 슬로건을 20번 이상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두 번째 슬로건이 매우 진부하다고 표현했으며 2배 이상의 학생들은 2번보다 1번이 더 매력적인 슬로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진부한 2번 슬로건을 본 학생들이 1번 슬로건을 본 학생들보다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판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1번 슬로건을 본 학생들은 슬로건이 매력적이었다 하더라도 교내 식당으로 가면 이내 슬로건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번 슬로건을 본 학생들은 식당에서 식판을 보자마자 슬로건의 내용이 떠올랐고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게 하는 행동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부한 2번 슬로건을 본 학생들이 과일과 채소를 25%나 더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 혹은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기는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성입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파급력이 강한 콘텐츠는 대개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공유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성을 자극해야 공유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 결과 뚜렷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꼭 공유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유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정과 부정보다는 대상의 각성 상태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유 욕구가 달리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는 경외심, 흥분, 유머 등의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됐던 반면 각성 상태가 낮은 만족감을 담은 이야기들은 공유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는 분노, 불안과 같은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을 유발하는 이야기는 공유 욕구를 끌어올렸지만 슬픔처럼 각성 상태가 낮은 감정은 공유 욕구를 저해했습니다. 즉,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입소문을 내게 하는 좋은 전략이지만 그것이 경외심이나 흥분, 분노, 불안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아니라 단순히 만족감이나 슬픔의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대중성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잡스의 오른팔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켄 시걸은 노트북 위에 로고를 어떻게 새겨 넣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민의 내용이 얼핏 엉뚱해 보였습니다. 어떤 로고를 넣을 것인지가 아닌 로고를 바로 넣을지 거꾸로 된 모양으로 넣을지를 놓고 고민한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잡스와 켄 시걸은 결국 사과를 거꾸로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찰 가능성 때문입니다. 로고를 거꾸로 놓게 되면 사용자가 노트북을 켜기 위해 뚜껑을 위로 올렸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는 로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멋진 노트북에 새겨진 애플 로고를 보고 애플 노트북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성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려면 일단 대중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애플이 로고를 거꾸로 달아 대중의 관찰 가능성을 높였던 것처럼 대중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대중성을 부여한 제품과 아이디어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실용적 가치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들고 인터넷에서 공유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콘텐츠의 제목들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유 욕구를 자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실용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며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품이나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탑니다. 사람들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적 가치를 담을 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이야기성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스토리로 구성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기억을 잘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전달력이 높습니다. 스토리는 입소문을 타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 것입니다. 심지어 스토리는 전달 과정이 계속됐을 때 이야기 길이는 짧아지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오히려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든지 어떠한 아이디어나 메시지든지 흥미롭고 멋진 스토리로 변형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6가지 모두를 다 갖춰야 입소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가지만으로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인 입소문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케팅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계단 더 올라가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스텝스를 적용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